벌써 시즌2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알까요? 시즌1이 끝나고 시즌2라는 거. 알죠. 특히나 YJ님. YJ님. 하호영 기자 쉴드 입고 있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 팬도 있다. 팬도 있다. 그리고 지난 그 공개 방송 이후에 저희 김한 기자가 엄청난 악플과 비난과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테러? 한마디로 말해서 가루가 됐다는 표현. 아니요, 저의 마음은 패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는요, 장자연 사건입니다. 네. 자살한 장자연 씨 유가족이 고소한 4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의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술 시중과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직접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방시 중에는 없는 거다라고 지시를 공문을 했지, 공문을 간부들한테. 공문한 게 지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방시 중에 없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만들어진 게 편집인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편집국의 사회부장, 사회부장도 편집국 간부, 사장실 간부, 한 6, 7명의 대책본부 회의가 매일 열린 거예요. 조선일보 가족, 방송은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의 경찰, 검찰 기자가 총동원됐거든요. 이것도 본질적인 부분이 좀 드러났다기보다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는 어떤 뭐랄까요, 이 전형적인 그 저널리즘의 황색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정작 드러났어야 하는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망하는 것으로 이번 호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9년 3월에 엄청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그 유서와 한국 사회의 정경, 권언에 걸쳐서 한 30여 명의 권력자들이 장자연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의혹으로 폭로가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관심과 파장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의 그 유서에 이름이 올랐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2011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SBS가 230여 장의 장자연 편지를 입수했다라고 맞습니다. 보도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그 230장 편지의 진위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촉발이 되죠. 모든 사건이 이렇게 왜곡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뭐랄까,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탁 터져 나왔을 때 이 드러난 부분에 지엽적인 진실 공방으로 가면서 이게 그렇죠. 다시 이번 이야기가 미투 운동과 매우 유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좀 유사한,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결과적으로 법원이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장자연의 원래 유서도 위조된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물타기가 이루어지고, 2012년에 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이 이제 장자연 사건에 등장한 조선일보 사장이 본인이다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나는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그 진실 고백을 하죠. 그때 보도를 6년 전 단독. 6년 전 단독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조선 사장이 실제 그 조선일보 사장은 박용원 사장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한 3회에 걸쳐서 썼었는데, 실명으로 썼어요. 그때 굉장히 용기 있는 실명으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실명을 써도 되냐 마냐 이런 게 편집국 전에 있던 회사 언론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왜냐면 수사 기록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실명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명으로 썼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땡 사장,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쓴 모든 언론 시민단체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게 아마 언론사가 단일 사건으로 낸 명예훼손으로는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 한 30억 규모 정도 됐거든요. 그 소송액이. 근데 조선일보가 이후에 모두 졌죠. 뭐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뭐 이정희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고발이 됐었고, 근데 막상 박용훈이라는 실명을 깠는데 고발 안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때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엄청난 반향을 기대를 했으나 큰 반향 없이 잊혀졌는데, 그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들이 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리 두 자리라고 한 자리가 어머니 기일. 네, 어머니 기일 자리고, 어머니 기일에 장자연 씨가 이제 그 매니저에게 화장하는 모습을 뭐 사진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관심이 모았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냐. 그 자리에 조선일보 사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얘기였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조선일보 사주가 누구냐는 한 번도 실명으로 보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거기에 있었던 조선일보 사주는 지금 현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 대표이사의 아들이죠. 현재는 TV조선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 사장은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데요. 이게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방상훈 대표가 조선일보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일보 대표고요. 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 박용훈 씨입니다. 그래서 박용훈 씨는 조선일보 바로 옆에 보면 코리아나 호텔이 있어요. 이 코리아나 호텔의 광화문 한가운데 네, 복판에 있죠. 코리아나 호텔의 대표면서 조선일보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상훈 대표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자연 씨가 어머니 기일날 그 술자리에 나가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당시 수사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 그분이 지금 TV조선 대표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사 기록에 나온 이 방상훈 아들 우리 지금 이 실명을 공개를 했나요? 기사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면 기사에 나온 수준에서만 합시다. 네, 네. 그 이 방상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네요. 뭐 방상훈 아들 TV조선 대표 이러면 그냥 특정이 될 특정이 되는 텐데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결혼식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잠깐 세서 다른 얘기를 하면 당시 2009년 10년만 해도 그러니까 종편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조선일보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경찰 기자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성공에 대해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성당에서 그 코리아나 호텔까지 걸으면 한 400~5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줄이 서서 한 번 더 꼬아져 있었어요. 그 줄 안에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저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는 전무였던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물론 질서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정도 위세를 보였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저 정도면 앞사람들 이해를 구하고 와서 인사할 만도 한데 이해를 구할 만한 앞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세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새치기 한 사람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총리. 제 기억으로는 총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간단히 얘기하면 조선일보 위세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수사 기록들을 뭐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겠지만 이제 검찰도 재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뭐냐면 3월 7일 날 제 기억에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처음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장자연 유서에 있는 이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의 입장이 이틀 만에 뒤집어져요. 3월 9일 날 뒤집어지거든요. 3월 9일 날 경찰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누군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이름들이었던 수준이다라고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죠. 경찰이 수사에서 조선일보 사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감춰주기도 해요. 그 청담동 이닝에서 만났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검찰이 조선일보 사장을 스포조선 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자리를 강조를 해요. 하나가 2008년 7월에 있었던 자리죠. 2008년 7월 17일 날 있었던 그 청담동 중식당 모임. 그 자리에 스포조선 전 사장이 있었다. 그 얘기 맞습니다. 스포조선 전 사장이 있었는데 경찰이 감췄던 건 뭐냐면 이 자리를 누가 주재했느냐예요. 이 자리는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스포조선 전 사장이 있었다.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장자연만 있었던 것으로 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만 보면 이거는 스포조선 전 사장한테 연예기획사 대표가 장자연 소개시켜준 자리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만든 거죠. 근데 실제 그 자리에 호스트 주재를 한 사람은 박용훈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식사 대금도 박용훈 사장이 냈어요. 경찰이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덮은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덮은 거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고리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걸 끌고 오냐면 그 전년도 10월 달에 이미 스포조선 사장이 장자연을 소개받았다라는 걸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의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이 공개된 모두가 무혐의를 받으면서 그냥 혐의 없음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장 부분에서는 스포츠조선 사장과 장자연의 만남을 길게 서술해요. 두 번의 그러니까 그 전년도 10월에 이미 소개를 받았고 그 해에 7월에 중식당에서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과 그 후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해놓고도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증거로 등장한 게 달력 이 페이퍼가 등장하는데 여기 안에 무수한 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정 중에 그 일정,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김한 기자가 말한 그 일정 안에 들어있는 그 2번에 걸쳐서 있었던 그 날만 그렇게 묘사가 됐고, 그러면서 스포츠조선 사장, 전 스포츠조선 사장한테 포커싱이 가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다시 두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그 수사 방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찰이 수사를 이틀 만에 엎었다 그랬잖아요. 입장을. 그날 경찰이 입장을 엎은 날 조선일보가 이미 기사를 씁니다.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기록된 메모는 사실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종승 씨가 이렇게 호칭을 좀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근데 경찰 수사는 그 후에 그 조선일보 기사를 사실상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가 싶을 정도로 조선일보 기사의 대로 이루어지죠.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 장자연 사건을 다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검찰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재수사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이 장자연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투가 어떻게 고발되고 어떻게 피해자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로 사건이 의혹 사건으로 남게 되는지에 대한 좀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걸 받아서 이제 검찰이 오늘이죠. 이 녹화가 되고 있는 오늘 5개 사건, 재수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 5개 중에 하나로 이 장자연 사건을 포함을 시켰고요. 장자연 씨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혐의는 어떤 거였죠? 성접대랑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연예기획사라든지 장자연 씨가 일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 뇌물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냥 클리어. 혐의죠. 다 혐의 없음이 된 거니까요. 그러고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건은 저희가 당시에 이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랑도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박용훈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 검찰이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검찰은. 근데 예를 들면 누구도 의지가 없었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을 더 잘 아시지만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이틀 만에 못하게 됐느냐. 저는 이 모든 사건, 그러니까 제 기사에 썼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이 장자연 사건 때 조선일보 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건 느꼈어요. 엄청난 인력이 투입됐구나. 말하자면 저 친구는 다른 부서인데도 와 있네,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스포조선 전 사장이 그 얘기를 해요. 편집인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편집국의 사회부장, 사회부장도 편집국 간부, 사장실 간부 한 6, 7명의 대책본부 회의가 매일 열린 거예요. 조선일보 가족 박용훈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의 경찰, 검찰 기자가 총동원됐거든요. 조선일보에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조선일보 내 아직도 후배들이 부장과 국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언론사에서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을 동시에 투입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하는 사안, 편집인까지 참여를 해서 라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이게.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 회사의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의 기사 취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장자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동욱 혼외자 사건이 있고 이렇게 있었던 조선일보의 한 흐름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어찌 보면 미투 운동의 시작이면서도 매우 비극적인. 아직도 올해는 됐지만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엄청난 경찰이 증거 신청과 수사를 했다라는 거를 양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공개가 되거나 혹은 보도가 되면 이 사건의 진실은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그때 덮여졌던 이유가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사의 힘이 이 사건을 다시 덮지 않도록 좀 하는 취재와 보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찬막 이런 거 나가고 있나요? 전국 댓글장. 그렇죠. 네. 585개의 댓글 달렸는데요. 야, 이 개새끼들아, 김한하오 형, 내가 네 새끼들 욕하려고 이 쓰레기 영상을 리플 쓰러 왔다. 아, 예. 배신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사람이냐? 김어준 글이 써준 뒤통수 치냐? 씨발, 니 새끼들 쓰레기란 말도 아깝다, 씨발놈들. 몰라요. 아무튼 이게 84개. 이번이 마지막이겠네. 낙곰수 열등감 보소. 하오영이랑 김한 기자는 총수록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짓다가는 한결의 진심 한심하다. 하오영 씨, 당신이 정봉주 사건에 대해 이런 뉘앙스로 토론하면 안 되지. 차라리 조선일보가 낫다. 김한도 놀렸다. 저렇게 비논리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데. 미투운동 애초에 팩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지. 너희들한테는 낙곰수하던 김어준한테 빌붙어서 연맹에 오다가 이제 와서 빈대떡 뒤집고 태세전환을 하래.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쟤들이 안철수 바라지요. 저 때문이죠. 갑자기 안철수가 훅 들어오는데. 그럼 안철수가 왜 여기서 들어오죠? 김어준 한 명보다 파급력 약한 언론 주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아닌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김어준 그 공장장이라고 불리죠. 공장장의 어떤 언론 지배력에 비해 한겨레가 굉장히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댓글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솔직한 예.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저희가 3분 출연하려고 갔던.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겨레 20일에 나온 기사를 알리고 싶었어요. 상품권 페이 그 네, 3분으로 상품, 네. 실검으로 밀어올렸죠. 예. 단 2분 인터뷰로 상품권 페이를 실검 2위에 올렸던 한겨레 21 김한 기자 있죠. 그리고 또 하영 기자 두 분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예. 어제 2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아이템을 한 번에 그만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 기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욕먹어도 뭐 괜찮다는 표현은 틀리고요. 욕먹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다 그 기사를 많이 알게 됐고 알려졌다고 하면 뭐 그만큼으로 된 거고 정봉주 전 의원을 제가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여기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저는 벌써 7년, 2년인 거죠. 사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말하자면 친구처럼 지낸 것도 꽤 오랜 시간이죠.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생각할 지점이 많은 그런 보도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제안을 좀 더 깊게 다뤘고 분명하게 얘기하자라고 해서 가급적 실명을 드러냈고요. 오늘 한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